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늘 그렇듯 초기에는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입출금 같은 간단한 업무를 하실 때 혼동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전국 6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이 오늘 6월부터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모바일 뱅킹 인증서 또 바뀝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도 모자라서 또 새로운 인증서가 생긴다니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리고 불편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는 이번에 도입되는 6대 시중은행 공동 본인 확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엄빠님들께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타행 인증서도 오케이. 6대 시중은행 공동 본인 확인 서비스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6대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은행권 공동 본인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타행 인증서로도 각종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안전하고 폭넓은 디지털 금융 환경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이 제도의 핵심은 서로 다른 은행 앱에서 인증서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A은행 앱을 쓰려면 A은행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B은행 앱을 쓰려면 B은행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죠. 하지만 6월부터는 국민은행 인증서로 신한은행 앱에 로그인할 수 있고 우리은행 인증서로도 농협 앱에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덜 복잡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증서 체계가 또 하나 추가된다는 점이에요. 결국 인증서 종류는 더 늘어나고 기존 시스템과 혼용되면서 초기엔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했을 땐 다들 좋아하셨죠? 그래서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바뀌었고 각 은행, 카카오, 네이버, 패스 같은 민간 플랫폼도 자체 인증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긴 인증서만 벌써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고객 입장에선 뭘 써야 할지 더 헷갈리게 된 상황이죠. 이번 6대 은행 공동 본인 확인 서비스는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은행권의 자체 해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인증서만 있으면 여러 은행에서 다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늘 그렇듯 초기에는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인증 체계를 손보는 걸까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심각해진 유심 해킹 사건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올해 초 SK텔레콤에서 수만 건에 달하는 유심 인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심 인증은 스마트폰 인증서와 연결돼 있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모바일 뱅킹 인증서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은행권 공동 본인 확인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보안 체계 전반을 다층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은 안면 인식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우리은행은 모바일 안심 플러스 서비스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AI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자체 인증 시스템에 접목시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번 인증서 도입으로 인해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인증서 종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꼴이 됩니다. 타행 인증서를 쓸 수 있어 편리해지긴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초기엔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출금 같은 간단한 업무를 하실 때 혼동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 인증 등 민간 인증은 여전히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제도는 대체가 아니라 추가입니다. 한동안은 여러 인증 방식이 혼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면 인증, 기기 인증 같은 고도화된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조금 더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은행 업무에 대해 우리 엄빠님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쓰는 인증서가 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 앱을 사용 중이시라면 이번 공동 본인 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인증서를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은행 인증서로 다른 은행의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엄빠님들 개인적으로의 기기 보안 설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심 복제, 단말기 탈취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잠금 패턴, 생체 인증, 비밀번호 설정은 반드시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엄빠님들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처럼 또다시 바뀌는 모바일 인증 시스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기존에도 인증서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는데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하나로 통합되는 거면 좋은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또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걸로 연금이나 보조금 받는데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나 의문 혹은 반대로 그래도 보안이 강화된다면 바뀌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엄빠님들께서 느끼신 불편함, 기대감 혹은 궁금증까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금융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을 증명하는 인증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6대 은행의 공동 본인 확인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편의성과 보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지만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 우리 엄빠님들 꼭 인지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디지털 변화 속에서 우리 엄빠님들 편에 서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